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1차원 공간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에서의 운동. 좌표 평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 같다 왼쪽 같다 이런 운동만 할 거라고. 또는 지면에서 로켓을 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문제가 심오해지는데 쉽게 생각해 달라고. 1차원에서만 운동을 하는구나. 그 이야기들만 하는구나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너희에게 위치에 관한 함수를 x로 주는데 보통 이 x를 2t로 줬대. 그러면 이건 어떤 운동을 하는 거냐? t에다 0을 넣으면 0 나오지? 그러면 0초일 때 위치는 0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1초가 지나면 2의 위치를 하고 2초 지나면 4의 위치를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인정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위치에 관한 값을 x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 x는 t에 관한 함수로서 너희에게 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속도에 관한 함수가 나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에 관한 함수가 나와요. 가속도. 이 표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x를 t에 관한 식으로 줬기 때문에 얘를 ft라고 표현을 해요. 괜찮아? 그러면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했다는 표현을 dt dx라고 표현해요. x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야. 괜찮아? x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 우리 y가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y가 막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미분했다는 표현을 y'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얘를 fx라고 표현했을 때는 f'x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y를 x에 관해서 표현했다는 표현을 dx, dy라고도 표현했었다고.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x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 오른쪽으로는 f't가 됐겠지. 오케이? 그리고 속도는 보통 v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인데, 그러면 선생님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2't가 되나요? 맞아. 맞는데 교육과정상에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미적분해가 있어요. 이계도 함수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상의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을 쓰진 않아. 여기서.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v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 dt dv라고 표현해요. 얘가 가속도요. 그리고 이 가속도는 이니셜로는 보통 a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구나. 걔네들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죽으려고 한다. 죽으면 안 돼. 자, 얘 볼게요. 평균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등장하긴 하는데 거의 안 나와.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10초가 지났어. 10초 후에 위치가 내가 20에 가 있네. 10분의 20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게 됐다면 x를 t에 관해서 미분해준 요식을 v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v를 t에 관해서 미분해준 얘를 가속도라고 한다. a라고 표현한다. 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통 이 문제들은 문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너희에게 조건들이 나오는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요. 잘 보세요.
너희에게 위치에 관한 조건을 주거나 속도에 관한 조건을 주거나 가속도에 관한 조건 셋 중에 하나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을 하다가 이 공이 멈췄을 때 이 멈췄다는 건 뭐에 대한 조건을 준 걸까? 속도에 관한 조건을 준 거지. 그러면 너희는 속도가 0이 되는 t의 값을 구해야 돼. t 값을. 이 조건을 주어진 조건을 t가 얼마인데 요걸 구해줘야 돼. 먼저 1차적으로 t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시간이 몇 초일 때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값을 구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그 P가 시간 T에서의 위치에 관한 함수가 이렇게 나왔대. 얘는 대놓고 시간을 준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문제를 잘 안 줘. 위치가 10일 때 속도가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속도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준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T에 관해서 미분해준 6T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근데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려면 그러면 T가 3일 때 속도는 3 넣어주면 9, 3,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7 나와요. 7. 가속도 같은 경우는 T가 3일 때 가속도는 여기다 3을 넣어준 18 마이너스 6 12가 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안 줘. 잘. 문제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마찬가지 틀이야. 방금 너희는 위치에 관한 함수가 나왔을 때는 얘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그게 속도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지. 피곤하네. 죽으려고 그러는데. 길이를 L로 줬을 때, 넓이를 S로 줬을 때, 부피를 V로 줬을 때 이것들에 대한 변화량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변화율은 T에 관해서 미분해준 게 변화율에 관한 길이의 변화율에 관한 함수구나 생각하면 돼요. 넓이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넓이의 변화율에 관한 함수가 등장하는구나 보시면 되고, 부피를 미분하게 되면 부피의 변화율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구나. 그렇구나. 보실게요. 너희들한테 길이에 대한 함수를 줬어. 이렇게 줬는데 t가 2일 때 길이 변화율을 구해라. 미분해서 2 넣은 거 계산해주세요. 근데 이 표현을 L을 t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표현을 dt dl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dt 분의 dl이라고 안 읽어. dt dl이야. 오케이? 그럼 미분해주면은 3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까지 여기다가 2 넣은 값 구해주세요. 그거까지 2를 넣어주시게 되면 12 더하기 4 더하기 1 나와서 17이구나 얘기해주시면 나오기까지. 오케이?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볼게요. 벽에 기대니까 졸리지. 벽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자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 볼게요. 너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조건을 만족하는 t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t가 얼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 되게 약간 문제를 쉽게 준 거야. 오케이? 뭐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속도 구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가속도 구하면 6t 마이너스 6이 나와서 여기다 3 넣은 값 계산해주세요 한 게 얘에 대한 속도, 3 넣어준 게 가속도. 그럼 3을 넣어주면 9, 3, 27 마이너스 18이니까 9 나올 거고, 가속도는 3 넣어주면 18 마이너스 6이어서 12구나 얘기해주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위치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일까? 수직선이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얘가 오른쪽 가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
그리고 왼쪽으로 가.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꿀까? 속도가 0일 때. 맞아. 약간 극값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속도가 0인 지점에서 보통 속도를 바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꿔. 그럼 무조건 바꾸나요? 그렇지는 않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오른쪽 가다가 멈췄다가 또 오른쪽 갈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가지? 오케이?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눈 뜨고. 그럼 얘가 0 되는 시간을 찾아보면 3t로 묶어주니까 t-2가 되어서 t가 0 또는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후보군이 되는 건데 얘는 y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 0, 2를 기준으로 부호가 꿀맛불이지. 부호가 바뀐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음수인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t가 음수인 것들은 다 없는 거야. 그냥 무시. 괜찮지? 결과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은 2인 거예요. 그럼 t가 2일 때 위치를 구해주세요. 그런 거야. 2를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럼 2를 집어넣어주면 8-12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 t가 주어지는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미분해주면 속도는 20-10t 또 한 번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0. 그럼 t가 3일 때 속도는 여기다 3을 넣어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근데 맞다. 요거 얘기 안 했다. 보세요. 위치에 대한 단위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시간에 대한 단위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선생님 밀리미터도 있지 않나요? 잘 안 나오니까. 초, 분, 시간. 맞아? 그러면 얘의 위치에 대한 단위가 만약에 미터였어. 시간에 대한 단위가 분이었어.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한 단위로 미분을 하면 속도에 대한 단위는 미터 퍼 분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시간에 대한 단위로 미분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단위가 나뉘어져. 이거 나눈 거거든. 왜냐면 얘는 분분의 미터야. 이 뜻이거든 지금 이게. 미터 퍼 분이라는 게. 가속도 단위는 어떻게 될까? 눈 뜨고 죽어나가네요. 여보세요? 가속도 단위가 어떻게 될까? 미터 퍼 분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단위가 시간에 대한 단위로 나뉘어지는구나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내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잖아. 단위를 안 쓰잖아. 100% 감점이야. 단위가 틀리잖아. 감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단위도 좀 신경 써서 기억해달라고. 오케이? 왜냐면은 단위 안 쓰면은 완전 다른 의미가 되고요. 너네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10이요. 이상하잖아. 너네 집까지 거리가 얼마야? 10이요. 오케이? 말이 안 되거든. 단위를 안 쓰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단위가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시간 단위가 초였지? 초가 돼요. 세크라고도 표현해요. 미터 퍼 세크. 세크는 S로 표현해요. 미터 퍼 세크. 과학에서 배우지? 그리고 미터 퍼 분은 미터 퍼 민, 미터 퍼 아워 이렇게 알려잖아. 오케이? 가속도 단위는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되래. 괜찮죠?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건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할까? 얘는 수직선 운동이 아니야. 이런 로켓 운동인 거야 지금. 위아래 운동이거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
위치에 대한 조건을 준 걸까? 속도에 대한 조건을 준 걸까? 가속도에 대한 조건을 준 걸까? 속도에 대한 조건으로도 볼 수 있고 위치에 대한 조건으로도 볼 수 있어. 만약에 위치에 대한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변형해야 돼. 마이너스 5로 묶고 두 개를 플러스 4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가면서 더하기 20으로 나갈 거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가 열고 t-2 전체 제곱 플러스 45 t가 2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겠어요? 또는 속도에 대한 조건으로도 볼 수 있어. 왜? 이 로켓 운동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끝나거든.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다는 건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내려온 지점, 즉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거든. t가 2일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훨씬 낫지.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얘기가 나오면 미분에서 속도가 0인 지점이다. 즉 t가 2일 때다. 얘는 t가 2일 때라고 준 거라고 보면 돼. 근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냥 t는 2를 물어본 거예요. 2초. 그리고 최고 높이가 얼마냐 물어봤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서 45m야 라고 대답을 하던가 아니면 미분해준 이 속도가 0인 지점, t가 2인 지점을 찾아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위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 2를 넣으면 45가 나올 거야. 45m.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위치에 대한 조건을 준 거야, 속도에 대한 조건을 준 거야, 가속도에 대한 조건을 준 거야. 위치가 0일 때 t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세요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시간을 구해서 속도에다 대입해준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하지. 셋 중에 하나에 대한 조건을 줘. 말을 조금 말장난하면서 줘. 셋 중에 하나에 대한 조건을 주고 그 시간을 구한 다음 그 시간에서의 다른 값을 물어봐. 괜찮죠? 오케이.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위치가 0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가 0이 되는 순간에 t 값을 보여줘야 돼.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5에다가 t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니까 t는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얘기했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5가 돼야 돼. 그럼 t가 5일 때 속도가 얼마냐? 5 넣어주면 되죠. 5 넣어주면 마이너스 30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0m/초다까지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단위 안 쓰면 틀려. 단위가 안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안 써도 돼. 이런 문제들. 단위가 없잖아. 근데 딱 봤는데 위치에 대한 단위 미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단위 초, 그러면은 미터 퍼 세크 다 붙여줘야 돼. 다음으로 가보자. 35번 문제.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뭐에 관한 그래프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흥분해서 바로 문제 풀면 안 돼요. 속도에 관한 함수죠. 오케이? 위치에 관한 함수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속도에 관한 함수니까 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뿔맛불. 그러면 0초부터 3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3초부터 5초까지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적분 파트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는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요. 물리에서 배운 적 있나?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 넓이만큼 오른쪽 가는 거야. 볼게요. t가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그러면 오른쪽 가다가 왼쪽 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맞는 말.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t가 2일 때 속도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 맞는 말. 그리고 속도에 관한 함수에 대해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였잖아. 근데 우리 미분이라고 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 함수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야. 그럼 얘는
t가 5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 얘기인 거거든. 5일 때 접선 기울기 따져보면 양수지. 0이라고 볼 수가 없어. 기억해야 돼. 이해 가는 거 같아?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발 남았다. 36번 문제 별표.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속도와 속도 기출 문제들을 봤지만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 문제가 얘예요. 오케이? 아마 학교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6개 정도 있다면 한 2학교 정도는 이 문제가 출제하지 않을까. 볼게요.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가로등 밑에, 바로 밑에 이 지금 길이가, 높이가 3m짜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키가 1.65m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바로 가로등 밑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요. 안녕하십니까. 빨리 앉아줘. 중요한 문제 하고 있어. 걸어가요.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걸어왔다고 할게. 여자를 그려줘. 자, 1.65m. 그러면 이 가로등이 얘를 쏘면 빛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림자 생기겠지. 맞아? 속도를 분명히 줄 거야. 속도 단위도 나와 있겠지.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거야. 이거 보자마자 시간의 단위를 t분으로 놔줘요. t분. 그러면 1분에 90m 속도로 걸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간 길이가 90tm가 됐겠다. 인정하죠? 그리고 너희가 두 번째로 해줘야 될 작업은 그림자 길이를 x로 놔줘. 그림자 길이를 x로, x미터. 괜찮아 이거? 놓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례식을 세워야 돼. 비례식. 비례식 어떻게 세우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지. 그래서 x 대 1.65는 x 더하기 90t 대 3이야 라고 식 세워줄 수 있다고. 그러면 x 대 1.65는 x 더하기 90t 대 3이야. 요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이용해서 풀어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 x가 몇 t인지를 구할 수 있어.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요. 요거 두 개 곱해보면 두 개 곱한 게 3x는 얘랑 x를 곱한 게 1.65x. 계산을 그렇게 해놨어요. 90t.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1.35x가 되죠. 오른쪽은 1.65 곱하기 90t가 되죠. 양변에 100만큼을 곱해주면 135x는 165 곱하기 90t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9로 양변 나눠주면은 15가 나와. 그리고 5로 나눠주면 3 남고 5로 나눠주면 33 나와. 3으로 약분해주면 11 나와. 따라서 x는 110t가 돼요. x가 110t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하면 90% 끝난 거야. 이제 너희가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만한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얼마냐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괜찮아? 두 번째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변화량이 얼마냐, 변화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변화량. 왜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x를 구했더니 110t 나왔지. 그럼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준 110m/분이 되는 거야. 얘가 1번 대답. 2번에 대한 대답은 요 두 개를 더하면 200t 나오잖아. 그럼 그걸 t에 관해서 미분해준 200m/분이 되는 거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변화야. 확실하게 이해가? 끝.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물어봐요. 200m/분. 속도다 변화율이다. 끝이 움직이는 변화율이다. 똑같은 거.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도 얘가 되는 거지.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110m/분. 이게 이때까지 정말 많이 봐왔어가지고 기출문제 보다 보시면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겠지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단위 같은 것들 막 신경 쓰면서 잘 할 수 있나 보려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필수예제 37. 잔잔한 호수에다가 동시범 모양의 파문. 돌을 던지면은 이제 원 모양의 이렇게 알잖아. 돌 던지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알잖아. 이렇게. 그거 이해한 거야. 근데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당 20cm만큼씩 늘어난대요.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런 문제들 나오면 무조건 t초.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생각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돌을 던졌을 때 이렇게 원 모양의 파문이 일었을 건데 1초당 20cm만큼 늘어난다며. t초 후에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t초 후 반지름 길이 1초당 20cm만큼 늘어나면 t초 후에 그냥 20t지. t초의 반지름 길이는 20t가 되는 거죠. 이해가? 맞잖아. 돌 던지면은 1초당 20cm만큼씩 늘어나니까 t초 후 반지름 길이는 20t구나. 그런데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의 넓이는 400t제곱이죠. 변화율을 뭐라고 했으니까 dtds는 800t. 여기다 t에다가 3 넣은 값 계산해 주세요. 240인데 단위를 생각하자면 넓이에 대한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였을 거야. 이걸 t에 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 퍼 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2400 제곱센티미터 퍼 초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오케이? 괜찮죠? 부피 마찬가지예요. 일단 요거 세워놓고 시작하는 거야. t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모양 풍선에 지금 처음부터 2cm는 기본 세팅 값인가 봐. 내가 바람을 불지 않아도 2cm부터 시작을 한대. 근데 공기를 넣게 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초당 1cm만큼씩 커져요. t초 후에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처음에 2로 시작을 해서 1초당 1씩 증가하면 t초 후면 처음에 2로 시작하고 1초당 1씩 증가하면 t초 후의 반지름 길이는 처음에 2부터 시작하고 바람을 넣어서 1초당 1씩 증가하면 2 플러스 t cm. 괜찮아요? 오케이. 왠지 공식을 모를 것 같은 이 느낌. 반지름 R자리 건널비 얼마야? 반지름 R자리 9의 건널비 4, 8,
부피.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야. 건널비.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오케이? 이거 3분의 4인지 4분의 3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 뿔의 높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뿔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고 얼마 곱해줘야 돼? 3분의 1 곱하죠? 이 분모가 3분의 0에서 얘도 3분의 9 나와서 생각해주시면 돼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부피고요.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야. 까먹지 말고 기억해줘. 그러면 얘는 건널비를 구해보게 된다면 4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 t초의 반지름이 2 더하기 t니까 4파이 2 더하기 t의 제곱이 건널비야. 그리고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기 때문에 2 더하기 t의 세제곱이래요. 얘가 부피 건널비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처음에 2로부터 시작을 해서 1초당 1씩 증가해 얘가 6cm가 됐을 때를 만족하는 시간은 언제야? 4초죠. 4초일 때 변화율과 건널비 변화율과 4초일 때 부피 변화율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미분하고 미분해서 4 나온 값 계산해주세요 하는 거네. 그럼 S 프라임은 미분하면은 4파이에다가 2가 앞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8파이가 되고 얘를 t 취급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얘 미분한 값을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되는데 미분해봤자 1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얘를 미분하면 v 프라임은 3이 앞으로 나와서 4파이 2 더하기 t의 전체 제곱까지 한 번 더 미분해봤자 1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여기들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은 값들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 그럼 4 집어넣어주면 6, 8, 48. 단위는 건널비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 퍼 초가 되는 거지. 부피 같은 경우도 4 집어넣어주면 얘가 66에 36 돼가지고 계산하면 144파이 세제곱센티미터 퍼 초가 되겠죠. 이번에 부피니까. 괜찮죠? 준이도 이거 기억해놔. 만약에 위치에 관한 것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에 관한 것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위치에 관한 단위가 미터였어. 근데 내가 얘를 시간에 대한 단위로 미분을 했는데 분으로 미분한 거야. 그러면 단위들이 분으로 나뉘어져요. 미터 퍼 분.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분의 제곱이 돼요. 오케이? 한번 미분할 때마다 시간에 대한 단위로 나뉘어지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까지. 괜찮지? 앞부분 개념 설명한 거 쌤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봐야 돼.